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일상도 매일 조금씩 다른 결로 흐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이었나요? 누군가에게는 숨가쁜 추격전 같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요한 호수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작은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공간에 머물러 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삽니다. 더 나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안정적인 미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갈망의 끝에는 항상 결핍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언제쯤이면 나도 저들처럼 풍요로워질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밤을 뒤척이게 했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더 해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되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이서윤님은 상위 0.01%의 부자들이 찾는 행운의 마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수만 명의 운명을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감정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기록한 홍주연 작가는 평범한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가질 법한 의구심과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확률을 계산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운의 주파수까지는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없음에 집중합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마스터는 말합니다.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부의 에너지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이제 낮은 톤의 제 목소리에 마음을 맡기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에서 당신만의 풍요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스터를 만나러 가는 길은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운명의 마스터라 불리는 그녀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연 씨,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운이 나빠서 아닐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어서일까요?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큰 성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너무나 많이 희생하며 삽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평소라면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지갑 걱정을 했을 겁니다. 돈이 나가는 것에만 신경을 썼겠죠. 하지만 마스터의 가르침대로 해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향기로운 커피를 살 돈이 있다. 이 맛을 즐길 여유가 나에게 있다. 그 사실에 집중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따뜻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는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소비 패턴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가졌을 때 느끼는 벅찬
환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건넬 때의 그 따스한 온기까지 계산할 수는 없지요. 해빙은 바로 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결을 따라갑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머무는 방의 온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입니다. 마스터는 강조했습니다. 해빙은 6주에서 8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부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그 돈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가치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뇌는 없음에 집중할 때 비상벨을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시야가 좁아지죠. 반면 있음에 집중하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의 마음가짐입니다. 가끔 저도 소비를 할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빙을 알고 난 뒤 장을 보며 결제하는 순간에 가족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내게 있구나 라는 감사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지금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물건을 사야 할까? 이 투자를 진행해야 할까? 마스터 이서윤은 우리 몸속에 행운을 판별하는 신호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빙 시그널입니다. 소비를 할 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손가락 2개를 V자 모양으로 만들어 오른쪽 눈 옆에 대어보는 동작은 해빙의 상징입니다. 이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면 초록불입니다. 그것은 사도 좋은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찝찝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면 빨간불입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소비이므로 멈춰야 합니다. 마스터가 들려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부자는 없음을 감추기 위해 돈을 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비싼 가방을 사고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죠. 그들의 내면은 늘 비어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은 빨간불의 인생입니다. 반면 진짜 부자는 돈을 쓸 때 자신의 기쁨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하며 그 에너지가 선순환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어떤 기쁨을 얻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초록불의 신호를 따라 움직입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관찰해보면 기쁨보다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나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전형적인 빨간불이었죠. 반면 정말 사고 싶었던 책을 살 때는 마음이 환해지는 초록불을 경험합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최저가를 검색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물건이 내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지는 오직 내 마음의 시그널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해빙 시그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지는 훈련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불안과 공포라는 낮은 주파수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라는 높은 주파수로 채널을 맞출 때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부와 행운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대만의 귀인 사상이나 서구권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무겁나요?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마스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 하나는 감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스터는
감정이란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메아리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풍요로운 감정을 내보내면 풍요로운 현실이 돌아오고, 결핍의 감정을 내보내면 결핍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해빙을 실천하며 뜻밖의 행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불금이 들어오거나 좋은 취재 기회가 생기는 시기였죠. 마스터는 이것을 고정관념의 타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부의 흐름은 훨씬 더 유연하고 입체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닫혀있던 행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스터는 해빙 노트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느낀다 라는 문장으로 매일 자신이 가진 것과 그때 느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을 돈이 있다. 그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잠재의식의 토양을 바꿉니다. 저도 매일 밤 노트를 펼쳐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어 내려갔습니다. 퇴근길에 본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시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유무를 판단하지만 해빙노트는 존재의 충만함을 기록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해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빙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역발상.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일본의 젠 문화나 마음 챙김에서 강조하듯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감정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평온함 그 자체가 바로 부의 씨앗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보냈나요? 부족함에 대한 불평이었나요? 아니면 있음에 대한 감사였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행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행운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스터는 이를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의 에너지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해빙을 통해 마음의 저항을 없애면 행운의 파도가 우리를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상위 0.01%의 부자들은 이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을 때 겸손하게 파도를 타고 운이 나쁠 때 조용히 자신을 가다듬으며 다음 파도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없음에서 나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해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 나는 가난해라는 강력한 결핍의 선언과 같습니다. 저도 한때 조급함에 쫓겨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시야가 좁아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더군요. 마스터의 조언대로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에 쫓기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춰서서 해빙의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마스터는 인간관계에서의 해빙도 강조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풍요를 빌려주는 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 큰 행운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대만 시장에서 중시하는 귀인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해빙의 에너지를 전할 때 내 삶에 귀인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은 효율적인 인맥 관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축복과 나눔의 기쁨은 오직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플로우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해빙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듯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작은 있음을 찾아내세요.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나에게는 다시 일어설 건강한 몸이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이 작은 빛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파도는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작은 기쁨이 큰 파도가 되어 당신을 풍요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더 해빙의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마스터 이서윤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연 씨, 진정한 마스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외부의 조언이나 운명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해빙을 실천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커다란 항아리를, 어떤 이는 작은 찻잔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빙은 그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안을 가득 채우는 마법입니다. 찻잔에 물이 가득 차 넘치면 그것 또한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물이 다시 항아리를 채우게 됩니다. 책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부라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해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이 가졌던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가족의 웃음소리, 혹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감상할 수 있었던 여유. 그 모든 것에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글로벌 시장의 수많은 독자가 이 책에 열광한 이유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확언의 힘, 일본인들이 공감하는 정서적 평온, 한국인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해빙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해빙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스터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기쁨이 곧 당신의 재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지 마세요. 당신만의 해빙으로 당신만의 풍요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더 해빙의 세계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낮은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해빙의 렌즈로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가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대지를 비추는 햇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대한 축복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마친 뒤 당신의 일상은 이전과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 친구에게 커피를 대접할 때, 혹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때 당신은 해빙 시그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의 짜릿한 기쁨을 만끽하세요. 그 기쁨이 쌓여 당신의 운명이 되고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수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답을 찾아내듯 당신의 잠재의식 또한 해빙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가장 풍요로운 미래를 계산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과 살아있음의 환희를 결코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진짜 부의 정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풍요의 파도가 밀려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풍요의 빛을 믿으세요. 당신이 걷는 그 모든 길에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